자, 그리고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요,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산속에 아이를 방치합니다. 훈육을 목적으로 그냥 애를 산에 두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6일 동안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본에서는요, 자녀한테 예의 범절과 버릇을 가리키는 훈육 방침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스케라고 해요. 시스케. 자, 여러분들께 그 한문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스케. 여기다가 뒤에다가 한문 캐만 붙이면 돼. 아이씨, 어딨어? 이건가? 아, 어쨌든 이게 시즈, 그냥 가타카나로 캐 붙이면 돼요. 안되네요. 어쨌든 이 시즈케가 일본 자녀에게 예의범절이나 버릇을 가리키는 훈육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애를 그냥 내려놓는 거야. 방치시키는 거야. 길거리에다가 그냥. 혹은 집 밖으로 내쫓아. 그래서 시즈케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이 있대요. 근데 우리 한국도 약간 집 밖에 쫓겨나거나 집 문 앞에서 막 이러고 서 있거나, 나는 뭐 그런 적 없지만 우리 큰이모가 그랬었어요. 약간 그 집 밖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그런 적은 있었어. 추운 겨울에 막. 근데 일본도 약간 이런 훈육 방법이 있대요. 길거리에다가 애를 그냥 이렇게 방치시키거나 이런 훈육 방법이 있대.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너 버리고 도망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방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럼 애가 쫄아가지고 2번 다시 엄마 말 안 듣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나 또 버리면 어떡해. 막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 사건이 홋카이도에서 자신의 아이가 사람이나 차에다가 이렇게 돌을 던지는 버릇이 있었던 거야. 자기 아들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당연히 자기 자식이 그러는 건 용납할 수 없지. 가정교육 잘못시킬 수 없으니까 이런 자신의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아들을 숲속에다 버려둔 거야. 내버려둔 거지. 그러니까 버릴 생각은 없었고 그냥 내버려둔 거지. 숲속에다가.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도 일본 네티즌들은 다 이렇게 말했대요. 나도 그렇게 컸어. 다 이렇게 다 그게 큰 거지 뭐. 다 이런 반응이었대요. 나도 그렇게 컸다고. 그 시즈케라는 게 일본 사회에서 자녀가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는 자세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어떻게 보면 한 관습이야. 관습처럼 계속 이런 게 되풀이되어 온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나는 거야. 산길에 홀려 남겨져 있다가 이 아이가 막 이렇게 혼자 버려졌으니까 왔다 갔다 했겠지. 그러다가 6일 동안 이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은요, 다노카 야마토라는 아이예요. 당시 나이 7살이었대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어진 다음에 시즈케라는 게 교육이 아닌 학대라는 지적이 막 쏟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실종 엿새 만에, 6일 만에 발견된 다노카 야마토군. 그는 부모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훈육 차원에서 5분 동안만 그냥 숲속에 버려둔 거야. 엄마 아빠는 5분 동안만 숲속에 버려뒀는데 혼자 방치했다가 애가 또 까불하게 생겼어. 야, 사람들하고 자동차에 돌 던진다는 새끼는 뭐 알만하지 뭐.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또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돌아다닌 거야. 그러다가 6일 동안 실종되는 거지.
그래서 니혼대학 물리학부에 이노우에 히토시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아동복지학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해. 시간을 들여서라도 부모랑 아이가 대면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시즈케가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오기 나오키, 은녀 호세이데이가 어떤 교수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오기 나오키. 그 사람은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고 지켜주지 않는 건 학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다노카 군의 경우 버려진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상담을 실시하는 동시에 부모에게도 지도를 내서 가족의 유대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옛날 어른들은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냥 뭐 이불에 오줌 자주 싸면은 이렇게 빨개 벗겨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뭐 씌워놓고 소금 받아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너 엄마 말 안 들어. 그러고서 애를 혼자 두고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다가 애가 엄마 이러면 나가서 다시 그래 너 잘했어 안 했어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러면서 애한테 약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교육 방식을 했었잖아. 우리 한국도 솔직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옛날 이런 시즈케라는 일본의 한 교육 방식, 아이를 이렇게 방치해놓거나 내쫓거나 이런 방식이 더 이상은 이제 교육이 아니다. 이건 학대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다행이지 뭐야. 6일 동안 뭘 주워 먹고 살았던 거야. 그치?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이 아이가 놀랬을 이런 상처. 그리고 부모님도 얼마나 놀랬겠어. 5분만 방치해놓으려고 했는데 애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나 이 가족은 정말 정신 상담을 받아보고 가족의 유대감을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본 캠페인이에요. 아동학대 캠페인. 근데 여러분, 일본 있잖아. 일본이 조사를 한 거야. 영유아 사망사고를 조사한 결과, 자녀를 학대한 일본 여성이 여러분 몇 퍼센트인 줄 알아요? 60%인 거야. 60%. 그래서 왜 애를 학대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저는 이 아이를 원해서 임신한 게 아니에요. 아니 왜 똑같이 사랑을 낳아놓고 맨날 피해보는 건 여자예요? 난 이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어. 낳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자녀를 학대한 여성 60%가 거의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녀를 학대한 거예요. 그리고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로 숨진 영유아는요. 총 그때 44명.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요. 1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1살 밑에 그 영아의 비율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 아이가 60%가 넘는데요. 부모의 학대로 숨진 영유아가 44명이었어. 그 당시에 뭐 그 해에 조사한 결과겠지. 44명인데 이 44명 중에 60%가 1살도 안 된 영유아들이었어. 그러니까 너무 막 아직 애기니까 성인의 힘으로 때리거나 뭐 목을 조른다든지 뭐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숨을 거둔 영유아의 나이를 보면요. 한 살짜리가 27명, 61.4%였대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2014년도 44%에 비해서 20%가 증가한 거야. 이 유아 학대가. 학대의 방법으로는요. 신체적 학대가 24명. 그러니까 뭐 때리거나 목을 조른다든지 뭐 던지든지
뭐 이런 신체적 학대가 24명. 그리고 방임. 먹을 거 주지도 않고 씻겨주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그냥 방치시킨 게 15명. 그리고 심리적 학대 있죠.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거야. 욕설. 얘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너 엄마가 너 주워왔어. 너 내 아들 아니야. 혹은 너 같은 거 낳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왜 낳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어. 다 너 때문이야. 나가 죽어! 아, 너 같은 거 낳는 게 아니었는데. 아, 그냥 제발 죽어버려줘. 엄마 인생에서 제발 나가줘. 너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폭언을 하면서 심리적 학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1명. 연기 소름.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를 학대한 여성에게 왜 학대했는지 동기를 묻자 원치 않는 임신,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4명이었어요. 그리고 작년보다 그 전에보다는 2배 이상이 높았대요. 그리고 난 원래 아이를 원치 않았어요. 내 인생에 아이는 없었어.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4명. 그리고 그냥 귀찮았어요. 애를 돌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안 돌봤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6명이었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일본 어머니 3명 가운데, 여러분, 일본 어머니 3명 가운데 1명이 자녀를 학대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엄마 3명 중에 1명이 자녀를 학대한 적이 있다는 거.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대. 그래서 그 결과가 발표돼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6명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대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였대. 리틀마마라는 그런 사이트였나봐요. 그래서 그때 그 리틀마마 회원 1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였던 거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마가 1103명인데 많은 거지. 그 6명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들의 가입한 사이트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실시한 조사야. 그런데 이들 가운데 폭력, 폭언 등으로 자녀를 학대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러분 전체의 33.7%였대요. 여러분 이게 33.7%라고 절대 낮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복수 응답이 가능한 가운데, 복수 응답은 뭐냐면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 답변도 선택할 수 있고 이 답변도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끔 만든 설문지였나봐. 그런데 이 가운데 지속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내 감정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애를 때리면 안 되는데 그냥 무작정 때린 적이 있다. 이 컨트롤을 못하고 애를 그냥 막 때린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250명이야. 1103명 중에 250명이나 돼. 그리고 일부러 아이에게 상처될 말이라든지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했다가 1103명 중에 403명이나 그런 적이 있다고 대답해요. 아까 그런 거지. 자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너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거야. 그냥 옆집에 누구는 그냥 그렇게 딸이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한다는데 너는 뭐니 너는 진짜 쓸모없는 것. 쓸데없는 년 진짜. 왜 살아 왜. 죽어 그냥 나가 죽어 이년아. 이러면서 일부러 상처될 거 알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 더군다나 일부 회원은 육아를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를 의도적으로 괴롭혔다 하는 사람도 조사 결과에 나왔어. 그러니까 육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뭐 이런 거지. 산후 우울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너무 막 무료한 일상에 대해서 우울증이 온 걸 수도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 가끔씩 내가 왜 사나. 내가 진짜 얘만 아니었어도 내가 지금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나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데. 또 쌌어? 지겨워. 왜 울어, 왜?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데 왜 울어, 왜? 배고파? 어디 아파? 그러다가 또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편 오면 밥해 먹이고 남편 밥 주면 또 애 뭐 먹여야 되고 애 씻겨야 되고 막 이런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늘 우울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육아를 감당하지 못해서 일부러 애를 괴롭히는 거야. 울지 마. 울어? 더 세게 꼬집어야지. 막 이러면서 괴롭히는 거지.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혼자서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제 감정을 자제할 수가 없었어요. 돈 거지. 맨날 집에만 있다가 이제 이런 생활에 돈 거지, 그 엄마가. 그래서 애를 학대한 적도 있다 라고 대답한 어머니도 있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습니까? 왜 아이를 학대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대답하기를 그럼 누구한테 해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내 이런 스트레스랑 내 마음을 풀 사람이 제 아이밖에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대요. 또 이런 어떤 엄마가 있었냐면 8개월짜리 아이가 막 냐냐냐 막 울고 있어. 그런데 일부러 무시하는 거야. 애가 울어도 무시하는 거야. 냐냐냐 애가 울어도 그냥 무시하고 집안일만 한 적도 있대요. 그런 엄마도 있었대. 어딨지? 여보세요? 뭐해? 아니, 그냥 심심해서. 아니, 무슨 소리? 아니야. 응. 진짜?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 애가 우고 있는데 무시하고 집안일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솔직히 다른 엄마한테 다 물어봐요.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다른 엄마한테 말하면 내 마음을 이해할걸요?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은 아이가 있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지, 이 얘기. 너무 이쁘게 생겼지. 이 아이의 이름은요, 류가예요. 류가군. 류가라는 남자아이인데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애가 운다고 아빠가 애기 배를 눌러갖고 죽였어. 애가 운다고 그래서 애 배를 이렇게 아빠가 눌러가지고 애를 몸을 눌러서 죽여버렸어, 아빠가. 이게 뭐야? 나키 야마나이노데 울으면 그치지 않아서. 여기 녹색 칸에 들어있는 그 글이 그거예요.
어쨌든 이런 아이를 때리는 게 일상적인 학대가 아닐지라도 이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바로 지속적인 자녀의 학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편은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고민이 생길 때 상담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게 복수 응답 가능, 이게 뭐냐면 이것도 물어본 거야. 아이를 기르면서 그런 스트레스나 고민이 생길 땐 누구한테 상담하시나요? 라고 그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것도 뭐 다양하게 답을 이렇게 딱 뭐 남편이면 남편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문지를 만든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1103명 중에서 1000몇 명이냐 아까 1103명 중에서 친구라고 꼽은 사람이 787명이야. 그러니까 가장 많았대. 자기가 아이를 기르면서 고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상담하는 사람이 친구야. 남편보다 많아. 남편은 779명이 뽑았어. 근데 친구가 787명으로 남편보다 친구한테 상담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대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이게 706명. 그리고 형제나 자매가 328명. 이거는 그 1103명 아닌가 보다. 1103명이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 조사한 건가 보다. 죄송해요. 다른 사이트에서 조사한 건데 그래 조사하면서 자기가 고민 생기 상담하는 대상이 친구가 1위, 남편이 2위, 부모나 시부모가 3위, 형제나 자매가 4위예요. 친구라고 뽑은 사람이 787명, 남편 779명, 부모나 시부모가 706명, 형제나 자매가 328명. 그래서 이처럼 엄마들이 실질적으로 육아 고민하는 상담을 남편보다 친구한테 더 의지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남편들이 바깥 일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야.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야.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말하잖아. 야, 요즘 어떤 세대인데 남편이 딸바보 이런 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어렸을 때만 그렇지 좀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은 집안일은 엄마. 근데 요즘 되게 같이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많잖아. 근데 이 맞벌이하는 부부들 중에서도 당연히 집안일은 여자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여자가 당연히 아이의 교육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이런 패턴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일 끝나고 와서 엄마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래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내가 좀 그랬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남편이 진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피곤해, 지금 일 끝나고 왔잖아 나, 좀 피곤 자기 좀 하지마, 나중에 미안해 나중에 나 지금 씻고 좀 나올게 이러면서 무시하는 패턴인 거야. 그러다 보니 아내들은 내가 어차피 또 이런 얘기를 해봤자 남편들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또 피곤하다고 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구한테 전화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같이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함께 만들어서 나온 아이인데 기르는 게 엄마에게만 책임이 약간 전가되는 그런 현실도 자녀 학대가 심각해지는 약간 주요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엄마가 미치는 거지. 집안일도 내가 해야 되고 아이도 나 혼자 키워야 되고 남편은 사랑해주지도 않고 난 내가 여자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면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는요, 여러분들의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아이는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야. 솔직히 생각해봐.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엄마랑 아빠가 만들었으니까 태어난 죄밖에 없잖아.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이를 학대하는 거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기르겠다라는 마음가짐과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낳지 말아야 돼, 진짜. 아동학대 신고 전화 번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요 1577-1391번입니다. 1577-1391 혹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전화하시면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를 내가 그걸 알고 있다 라면 신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나 학대받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학대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577-1391 혹은 129번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에는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아동학대 신고는요 사회복지자, 의료직원, 선생님 등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아동학대를 알고 있으면 아동학대를 누군가가 받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누구든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조제 3호에는요 신고인의 신분은 내가 신고한 사람, 내가 신고했으면 내 신분은 보호가 되는 거야. 누가 신고했어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 신분이 노출될까봐 두려우시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분이 노출돼서 아동학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요 신고한 사례에 대한 조치 결과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대를 받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혹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신고하실 때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혹은 전화번호. 그리고 두 번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내가 보기엔 이걸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몇 가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이렇게 신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고자와 학대 아동 및 그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섯 번째,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여섯 번째,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 그 견해.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신고자 이외에 학대 사실을 확인해줄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학대를 받고 있는 그 아이를 구해준다는 그 전화 신고를 한다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은요, 갑작스럽게 사건을 목격했을 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위에 목록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고 접수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볼 거예요. 필요한 사항들을 물어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목격하신 것만 잘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아동학대 받는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자, 아동학대 신고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577-1391번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콜센터는요 129번,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학대받는 아이들, 학대받는 자녀들 언제든지 신고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제발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담긴 도움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가뜩이나 점점 차가워져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 온정을 베풀고 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는요,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 아동학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저 유튜브 구독자분들 즐겁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잘 보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 도쿄 K짱은 다음 주 금요일 날에도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